현재, share. 샘성, 이시야. 네. 나오던 분들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 얼굴 비쳤다가 안 나오고 오늘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주영 선생님, 14편 4장 같아요. 14편 사장부터 여기 있던 펜 어떻게 놨어요? 이거 아닌데, 14편. 14편 사장, 중앙우주에 사는 생물. 이라시아 웹페이지가 새로 디자인돼 가지고 그 자기네 PR 하는데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해서 화면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 그럼 돈 조금 내도 되는가 보죠? 예. 오케이. 4장이죠? 예. 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4. 중앙우주에서 사는 생물. 여러 하보나 세계에는 7가지 기본형의 생명체와 존재가 있고, 이 기본형은 각자 3가지 다른 단계에서 존재한다. 이 세 단계는 각각 다시 70대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각 대부문은 1천 소부문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다시 종속 부문으로 나뉘고 이렇게 계속된다. 이 기본적 생명 집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도 좋다. 1. 물질 집단 2. 상물질 집단 3. 영적 집단 4. 초안 집단 5. 궁극 집단 6. 공동 절대 집단 7. 절대 집단 여기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네? 이런 부분은 힘들어요. 예. 중앙우주가 어디예요? 파라다이스 주위를 돌고 있는 예, 10억 개 세계가 있죠. 예, 이걸 몽땅 합쳐서 어, 아, 중앙우주를, 중앙우주라고 그래요. 중앙우주라는 게 하브나를 얘기해요. 파라다이스를 빼고. 근데 어떤 때는 그냥 합쳐서 그 문맥에 따라서 예, 파라다이스를 더했는지 뺐는지 짐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우주를 지나면서 영적 단계를 이제 소구역 대운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보나에 아구나, 중앙우주. 예, 전 선생님 말씀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가 이상이 있어. 아, 그래요? 네, 울려. 울려요? 네. 지금은 좋아요. 예, 좀, 그래요? 예, 예, 조금 전에는 한 1분 전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아, 왜 그런가, 이게? 예, 말씀하세요. 예, 예. 혹시 계속 하시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끝에를 좀 빼먹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예. 아, 아, 질문했는데, 지금 이제 괜찮아요? 예, 지금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예. 이제 하보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우주니까 영적인 단계니까 물질하고 이제 상물질은 이제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걸로 이제 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게 그 이제 분명히 그 하보나나 파라다이스가 좀 더 분명한 물질 구체 위에 이제 이런 존재들이 거기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음. 여기 3번 영적 집단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예, 그렇죠. 하브나에 도달을 할 때는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영이 되어서 어, 3단계인가 4단계 영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상물질 집단은 이제 혼을 얘기하죠. 주로 아, 혼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물질 집단이 있다는 얘기를 딴 데서 본 적이 없는데 읽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브나도 물질 구체거든요. 그러면 물질 구체를 유지하는데 물질 존재가 필요하겠죠. 어, 근데 다른 데에는 그 물질 구체를 매니지 하는데, 운영하는데 씨앗 일꾼들이 일을 해요. 씨앗 예, 일꾼? 보통 그걸 영어로는 스포르나지아, 이게 아마 라틴어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씨앗 일꾼이다. 보통 물질 구체에는 식물과 동물이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낡아 빠진 거, 이렇게 물질 존재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그 시체들을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게 생기고 음, 부패를 시키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데 여기 지금 어, 상물질 세계만 해도 음, 그런 박테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 물질 구체 또는 상물질 구체에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음, 거기서 우리 물질 구체처럼 지구처럼 물건이 썩게 만들면 안 되고 썩는 거 대신에 부패 대신에 관리를 하는 존재가 스포나지아 씨앗 일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하브나에도 그냥 어렴풋한 이런 영들이 사는 존재지만 영들이 어렴풋한 구체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물질, 하브나 물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음, 그래도 그거를 매니지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물질 집단하고 상물질 집단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딴 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있을지 몰라도. 어? 저, 예, 뭐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거 읽어나가다 보면 이 속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딱, 나긴 하는데 한번 예, 그래요. 예, 한번 보죠 뭐. 한번 나중에 예.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예, 자세히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이 그렇죠. 유난시아 책이 뭐 10배, 100배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초안 집단이라고 그러는 것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데 초안 집단이 뭐냐? 초안이라는 게 슈퍼 파이나이트라는 뜻이 있고 영어로 표현할 때 슈퍼 파이나이트라는 말을 잘 사람들이 뜻은 알아도 어, 짐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앱서나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앱소나이트가 뭐냐? 그러면 그 앱솔루트하고 파이나이트에서 잘라가지고 반토막씩 내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앱소나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앱솔루트는 절대란 말이고, 나이트는 파이나이트에서 잘라 갖고 왔으니까 그게 유한이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절대 뭐 유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그거 아니고.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유한하지도 않다. 둘 다가 아니라 절대적이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다. 그런 뜻에서 앱소나이트라는 낱말을 썼어요. 그러면 의미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책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 첫째는,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총우주의 건축가, 총우주 건축가. 총우주 건축가 뭐 얘기하려면 파라다이스 건축가도 있고 하버너 건축가도 있고 초우주 건축가도 있고 바깥 우주에는 아직 뭐 활동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바깥 우주에 있는 물질 우주들을 지금 뚝딱뚝딱 뭐 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아키텍스가 들어가고 그 아키텍처는 다시 얘기하면은 파라다이스 건축가가 한 분 계시고 하버나 건축가는 아마 세 명일 거예요. 그다음에 대우주 건축가 각, 각 초우주마다 한 명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 아버지 하나님이 저기 어느 구석에 땅이 쓸만한 곳이 있더라. 그거를 가르쳐 주진 않죠. 그러면 그 총우주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 다 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알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니들이 나가서 발견해라. 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거기다 털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존재들이 그 새로 생기는 물질 우주에 가서 활동하는 걸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임명을 받고, 어, 그래, 니들이 그걸 찾아냈어? 그럼 가봐, 가서 일해봐. 하고 음, 허락을 내리면은 거기에 가는 존재가 Master Force Organizer, 아, 물력 조직자, 물력주 조직자 또는 물력 조직책이라고 그러죠. 가서 그 위치에까지 가면은 그 존재감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물질 이전 존재들, 극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딱 이건 내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딱 아, 힘을 쓰면 음, 댄스를 좀 하는가. 댄스를 시작하면 그 주위에 소용돌이가 생겨요. 아마 극자들이겠죠. 책에는 자세한 글은 없어요. 그냥 그렇다 뭐 그냥 암시만 하지. 어, 창조의 댄스, 죽음의 댄스가 아니고 창조의 댄스를 딱 시작하면은 어, 소형 극자들이 동원되기 시작하고 극자는 아직 물질이 아니에요. 무게가 없어요. 아,
그러다가 전자가 딱 생겨나면은 그때 유니버스 파워 디렉터가 아, 형님들 이제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인계를 받아요. 쉬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 이어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오기까지는 그게 뭐 수십억 년이 되든 뭐 수천 년이 되든 그 물력 조직자들이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인계할 존재들이 올 때까지는. 그래요. 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네. 어, architects, 아, 아키텍처 등급이 아니고 물력 조직자 등급이에요. 음, 그 존재들이 가서 물력 조직자, 그다음에 부물력 조직자, 그다음에 셋째로 우주동력 지휘자 이런 존재들이 여기 초안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초안이란 거는 형용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앱서나이트를 얘기한 거예요. 절대적이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은 예. 그 사이에 낀 제가 지난번에 그 유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 사이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게 매치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어중간한 어, 사람이 아니라 어,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존재들을 통틀어서 초한 존재다. 그 초한 존재는 이 transcendentals 초월 존재까지 합쳐요. 초월 존재가 자세하게 뭐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파라다이스에 가면 초월 존재들이 있는 곳에 있고 나중에 우리들은 최후자가 돼서 가서 인사드리러 어, 거기 가서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도 된다. 음, 집 전부 선서하러 모여 하면 거기 네. 우르르 몰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 선서시킬 때 총책임자가 누구냐? 초월 존재예요. 초월자들이 의자들이 초월자들이 최후자의 선서 의식을 담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최후자들이 아마 수천 수만 명이 가서 모여서 모이겠죠. 꼭 유명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 대학 총장, 그 대학 총장이 와서 여러분들 나가셔서 뭔가 훌륭한 일 하십시오라고 선서를 시키는 거 마찬가지라고. 음,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진지하게 미국에는 유명한 대학에서 뭐, 코난가처럼, 코난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 웃기고 그래도 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진지하게 진지하게, 여태까지 고생해서 최후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도 된다. 가서 열심히 하시오라고 선서를 시키는 분이 초월자예요. 훈련 그 받는 다음에 궁극 집단은 이게 태어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created being 하면 영어에서 created being 하면은 창조자 됐다 이렇게 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뜻은 그게 아니고 부모가 섹스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크리처라고 불러요. 음, 그게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새로 만들어냈다 그게 아니고 음, 부모가 성기능을 통해서 낳은 생긴 자식들, 그런 존재들을 크리처라고 그래요. 궁극 집단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고사리처럼 이렇게 내 짐작에는 그냥 섹스를 통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고 그냥 이전에 있던 존재에서 무슨 작은 부분을 식물에도 그런 종류가 있죠. 뿌리를 내려서. 뿌리든지 뭐 이파리든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우리 집에 잡초 같아, 뒤뜰에. 잡초를 그냥 롬목으로 갈아버리면 여러 군데서 덮어져가지고 음, 생긴다고. 그렇게 조그만, 부분, 일부를 따로 떼어놓으면 거기에 막 자라가지고 궁극에는, 에, 완전한 존재가 완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이게 궁극 집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아, 정확하게 어떤 존재가 이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 읽으면 나올 거지 않을까요? 궁극 집단이 마스터 코urse 오거나이저가 아마 그런 데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절대 7번은 절대 집단인 절대자가 7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뭐, 그 이상 뭐 수천, 수백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7명은 뭐 그것만 해도 집단은 집단이니까 여기 절대 집단 하는데, 일곱 절대자를 얘기하고, 공동 절대 집단은 내가 다시 찾아봤는데 어제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책에는 내용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계시자들이 빨리빨리 1935년이나 그 전에 일단 뭐 논문들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논문을 보냈는데 예, 이거는 정확하게 자료는 없어요. 소문에 음, 따르면 이게 너무 많아 좀 줄여라.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위로 와서 그냥 짝짝짝 잘라버려서 자른 자리가 눈에 보여요. 자세히 이렇게 둔단 읽어보면 말이야. 갑자기 말이 연결이 안 되고 운명 예비군 얘기할 때 그런 게 예를 들면 나와요. 여기 뭉텅 잘랐구나. 아,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마 잘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음, 그래서 공동절대 집단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물어보면 책에는 써 있지 않아요. 음, 그러나 하여튼 절대자하고 공조하는 존재, 공존하는 존재. 함께 협동하는 음, 존재들이니까 뭐 누가 이 중에서 그러는지 그거는 알 수가 그러면 없어요. 숫자가 되게 많은가 보죠.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나 절대 집단은 7명밖에 없으니까.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부패와 죽음은 생명의 주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앙우주에서 하등 생명체들은 물질화의 변화를 겪는다. 그들의 형태와 겉모습이 바뀌지만 썩어서 세포가 죽는 과정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하보나 원주민은 모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부모인 인간이 없고 자식을 낳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는 중앙우주에서 사는 이 시민들,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존재들이 어찌 창조되었는가 묘사할 수 없다. 하보나 창조 이야기 전체가 필사자가 이해하는 시간이나 공간과 도무지 관계없는 한 영혼의 사실을 시공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철학이 시작할 점을 허용해야 한다.
인간 수준을 훨씬 넘는 성격자들조차 시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기는 해도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는 영원하다. 아, 오케이. 여기 파라다이스 중앙우주에서 사는 시민들, 그러니까 파브나 원주민을 얘기해요. 하버나 원주민이 창조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가 섹스를 통해서 낳은 새끼들이 아니라고. 응, 욕하는 뜻이 아니고 응, 그런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냥 삼위일체가 있어라 하니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응.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니까, 예, 그죠? 그래요. 아, 그래도 이 하브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겼다, 아, 얘기할 수 있는데, 파라다이스 시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는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버나 원주민하고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는가요? 그걸 자식을 나뉜다 그러질 않고 삼자일체화 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 하버나 원주민은 자기와 똑같은 자식을 낳지는 않아요. 하버나 원주민이 자식을 낳으려면 다른 하버나 원주민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할 아, 수가 없고 음, 파라다이스 시민을 하고 잘 지내가지고 자식을 낳는 삼자일체화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하버나 원주민 둘이서는 안 되고 하버나 원주민 하나가 최후자하고 올라온 최후자하고 짝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면 꼭 자식이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가 아니요. 듣다 되풀이 해주세요. 예, 잊어버려요. 하버나 원주민 둘이서 자식을 낳느냐? 못 낳아요. 왜냐하면 둘이 그냥 동, 동질.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고 아, 인간, 인간하고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들. 하나는 날 때부터 완전하고 둘째, 최후자는 날 때는 멍청했는데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전혀 없어서 자식은 꼭 생겨요. 시도하기만 하면 자식을 낳아요. 그것도 음. 한 명. 아, 예, 쌍둥이가 있는가 보다. 장동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최후자 두 명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가능성은 있는데 동질성이 강할수록 같은 초우주에서 왔어? 그러면 좀 애를 먹겠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똑같은 플래닛, 행성에서 왔어? 그러면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음. 예, 그 얘기가 여러분들 왜 유라시아서에는 LGBTQ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L은 레스비안을 얘기하고 네. G가 뭐지? 게이, 음, 남자 호모를 얘기하고 B는 바이섹슈얼 이거 저거 다 하는 존재. 트랜스섹슈얼. Q는 questioning. 자기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LGBTQ인데 그게
동질성이 같으면 둘이서 남자들 둘이서 100년, 1000년, 1000만 년 해봤자 자식이 안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어, 어, 여자 둘이서 자식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고. 자식이 나오려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란 얘기는 안 해요. 부부는 뭐 법적으로 뭐 지들이 식을 올렸으면 법적인 부부고 안 올렸으면 안 그렇고 뭐 그런 거지. 뭐 하늘에서 그런 거 네. 신경 안 써요. 지구에서 예, 생긴 지구에 제도잖아요. 생기는 제도, 가족이라는 제도가 지금 뭐 붕괴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동질성이 강할수록 자식은 안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음, 유라시아서에서 LGBTQ를 벌하느냐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니들이 암만 애써봤자 동질성이 100%면 안 된다. 자식은 안 나온다. 예. 그거는 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어, 선천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다. 섞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다양성이 생긴다 그런 음. 얘기죠. 예. 질문 있습니까? 네, 교수님 4.9에서요. 예, 4.9로 한번 가보시죠. 예. 예, 여기 보면은 물질 세계, 하보나 세계에서는 폐와 죽음은 생명을 주기에 일어나지 않는다. 중앙우주에서 하등 생명체들은 물질화의 변화를 겪는다 했는데 이 하등 생명체, 물질화 이게 지금 지구에서 유라시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물질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나무, 풀, 또 고양이, 개처럼 이런 물질일까요? 하등 생명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사람 비슷한 존재들. 왜냐면 사람도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화분화의 원형이 있어요. 그걸, 그거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만든 게 아니고 지역구조 조건에 따라서 조금 고치고 뭐 아니, 예를 제가 들면 이제 질문한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지금 지구에서 물질처럼 예, 흙이 있고, 개나, 뭐, 말이나, 아니면, 나무, 풀, 이런 형태의 물질, 여기 이제 부패하고 죽는 게 없고, 예. 겉모습이 바뀌고, 썩어서 세포가 되는 과정,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지구에 있는 어떤 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생명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있는데 이러면은 지금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일부는 되는 거, 썩는 여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죽음, 부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세포가 썩고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구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생명체, 하등 생명체, 뭐 말해서 사마귀가 있다든지 이런 물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죽음을 벗어나는 순간 물질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물질인데 상물질이죠. 그러니까 귀신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물질의 몸으로서 촉감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모르니시아 세계를 거쳐서 이 몸 자체가 570생을 거쳐서 모르니시아가 이그 상물질 몸이 점점 엷어지고 결국 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요. 영으로 바뀌어서 거의 빛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하보나 같은 경우로 가면은 영의 뭐 3단계면 3단계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상물질 몸도 아니고 그건 상물질은 물질이잖아 어디까지나 예, 에테르체든 뭐든 물질인데 여기에 중앙우주에 가면 그 몸은 거의 빛의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빛. 그러면은 그 영적인 빛의 몸을 가지고 이 물질화된
어떤 그 생명체, 만약 개라든지, 그렇다면은 뭐, 아예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어떤 그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걔네들이 우리를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물질 썩고 뭐 부패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그래서 예. 저는 여기가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간다면 그 우리의 몸은 이미 물질이 아니고 빛의 영의 상태일 텐데 그 빛의 영의 상태를 얘네들이 우리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뭐 그,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 사람들이 최후 최후자가 되려고 그 화분에 갔는데 그게 그냥 에테르 같은 그런 데 모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구체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는 책에 없는데 아름답게 주위 환경을 만들어서 풀밭을 만든다 그러면 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종류의 풀이 썩어가지고 다른 종류의 풀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물질을 그렇게 썩는 세포가 뭐이 먹어치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양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양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채소를 기른다 그러면은 뭐 먹을 건 아니지만 채소를 기른다 그러면은 그 채소 또는 나무에 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 그 과정에 지구에서는 세포가 먹어치우고 세포가 썩고 그걸 나무가 빨아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케미칼을 빨아들이고 그러는 거지 케미칼을 세포가 먹고 거기서 산소가 생기면은 뭐 그거를 또 어떻게 흡수하고 효과가 다른 거죠. 그런 지구하고 똑같은 물질화 과정을 겪지 않는다. 좀 더 간단하고 maybe more efficient, 더 효과적인 물질화를 좀 거친다. 이렇게 보면 생물질을 되겠어요. 과등이 아니, 심하다. 제가 조금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질문, 것도 어, 저 송계정 씨가 네, 저한테 이제 그 물질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 제가 송계정 씨한테는 하버나도 우리와 똑같은 물질이다. 다만 그 물질의 종류가 우리하고 조금 존재 상태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도 물질이다 그랬더니 송계정 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보나도 분명히 물질이고 여기에도 이제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제 물질, 상물질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으면서도 아담과 이브나 아담과 이브 자손들도 물질 존재이지만은 상물질 존재를 볼 수 있었잖아요. 느낄 수 있었고 여기서. 네, 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하보나에 있는 물질, 상물질,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영적으로 되면 뭐 빛으로 돼가지고 서로 이제 모를 것 같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관념의 시각으로 물질은 하등한 거고 영적인 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 뭐 초안적인 거는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물질하고 상물질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다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등한 그 우리가 보는 어떤 물질에 대한 고정관념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뭐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최후자가 돼서 하브나에 올라가면은 과거에 옛날에 자기 존재했던 그 물질이 다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요.
예, 그냥 다 그렇죠. 없어진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예. 근데 또 화분화의 물질 존재들은 그러니까 저 상물질이거나 영적이거나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뭐 초안이라든가 이런 존재들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각들을 제가 볼 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수준에서 우리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면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완전히 예, 다른 차원이 다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는 예, 같이 모든 게 그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 감지가 되고. 예,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이제 뭐 이게 그 물질이고 영이면은 서로 완전히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알 수가 없고 이런 수준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것이. 예, 맞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이해는 어느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재 몸으로 파라다이스나 하구나 가면은 아무것도, 신발 같은 데 간다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다. 이 측면으로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래요. 여기서 하는 게 예, 무슨, 저는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만약에 개하고 지금 우리 인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쓰다듬어 주면은 뭐 음식을 주면은 꼬리도 치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상승의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지금 물질 몸을 갖고 있었고 다음에 저택생으로 가면은 그래도 몸이 있잖아요. 어떤 상물질 몸이 있는데 음, 예수님이 다시 저기 오셨듯이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니시아 몸이 자꾸 엷어져서 결국은 이제 영으로 빛의 몸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일대로 이런 물질 몸들이 있으면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도 공간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는 좀 다른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내가 추측을 좀 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예, 이런 물질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를 못 느끼고, 우리만 그들을 느낀다? 빛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의구점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예. 과거에 과거에 경험을 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인간이었던 상태를 다 이해를 하고 눈에 보고 실제로 보고 어, 온전 자기가 도달하지 않은 수준에 있는 고체는 가면은 어렵겠지. 근데 자기가 왕년에 인간이었기 있을 때 때문에 인간 시대를 거치면서 가졌던 그 능력은 눈에 보인다든가 이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상급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영적인 것 아무리 높이 또는 올라가도 어, 왕년에 자기의 처지가 어땠던가 어, 그 기억하고 능력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좀 더 고급스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 더 많아지는 올라가서도 거라고. 예. 올라가서도 좀 그래야 최후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 너희들 어느 수준에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알아듣지요. 아담과 이브가 알아들었듯이 왔을 때 음, 모든 동물을 이해하고 썰전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라서 신으로
숭배하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는 그, 없다. 유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놀랐죠. 아버지에 대해서 말고는 우리가 저 월실이 교수님, 저기요, 네, 좀 하나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전재영 씨하고도 얘기를 했던 게 이 지구에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 네, 벽돌을 쌓아서 우리가 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택생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 네, 육체의 몸이 아닌데 거기는 물질로 돼 있다고 전재영 씨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그때 모름시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죠. 어떤 서로 촉감도 못 느끼고 시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물질의 그 벽돌을 찍고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저택 세계에서는 물질 자체가 이런 지구상에 있는 삼차원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고 그 모르니시아의 새로운 물질들, 그러니까 네, 우리 인간들이 촉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되잖아요. 그 네, 존재들이 어떻게 그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막 집을 짓는다 하면은 그 벽돌 조각부터 시작해서 전선 가닥해서 이 불도 들어오게 하게 하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동류의 물질이 그러니까 원소기후라든지 이런 그런 물질이 존재하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 하물며 지금 이러한 저택 세계의 우리 모르시아 몸, 상물질이라는 그러한 물질의 몸도 아니고 하보나 같은 데 가면은 일종의 초안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물질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면 몸 자체가 영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체가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지금 이런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그 저택도 만들고 어떤 옷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3차원의 같은 물질, 같은 원소 기호를 가지고 이걸 뭐 불소, 기소, 철, 납 이런 형태로 되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어, 거기에 저는 의구점이 있어서 아, 전병 씨한테 좀 여쭤보고 네, 요번에도 이제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그건 여기 답은 적혀 있잖아요. 하버나의 네. 물질은 원소가 1000개 된다고. 아, 상물, 그거는 알죠. 그건 아는데 상물질 대계에 가서도 벌써 원소 기호가 200번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똑같은 위치에 하나는 인간이 벽돌집을 지을 수 있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상물질을 써서 그러니까 원소 기호가 100에서 200까지죠. 이러한 원소들을 합쳐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상물질 구조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버나 가면 원소 기호가 원소 숫자가 1000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스핀 하는 것 때문에 원자들이 이렇게 스핀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원자들이 1000개 정도 되는 원자들이 합쳐가지고 영적인 구조물을 세울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편리하고 고급인지 어쩐지는 고급.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네들 눈에만 보이는 아, 거예요. 엉뚱한 질문해서 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좋은 재밌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물질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적인 시각의 어떤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지구에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보면은 뭐 보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하브나의 물질 구조는 같은 물질이더라도 우리하고 좀, 뭐, 화학적인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완전히 여기 나온 걸로 보면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썩친
그 썩지는 않고 변형을 과정을 거친다 그랬으니까 여기하고는 저희의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변형 정도가 아니라 다 그 썩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물질 구조 예, 네, 자체가. 이해를 시간이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가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뭐 알 수 예, 없는 그래요. 거니까. 가서 예, 공부 많이 네, 해야겠는가 딱, 보죠. 딱 맞는 말씀이에요. 가서 공부를 또 해야 되는가 보죠. 아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다른 계급의 영구 시민이 각자의 본토 부채에서 산다는 의미로 화보나 원주민은 중앙우주의 10억 부채에서 산다. 한 초우주에서 물질 계급의 아들들이 10억 지역 체계의 물질적, 지적, 영적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크게 보아서 화보나 주민은 중앙우주의 10억 세계에서 살며 활동한다. 물질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확대되어 이 신성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를 묘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너희는 아마도 이 하보나 주민을 물질 인간으로 보아도 좋다. 하보나의 토착이며 원래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진 생명이 있다. 하보나 주민은 여러 방법으로 파라다이스에서 내려가는 자와 초우주에서 올라오는 자들을 보살피지만 그들은 또한 중앙우주에 고유하며 파라다이스나 초우주들과 아주 달리 상대적 의미가 있는 생애를 산다. 예, 하보나 주민을 넓은 의미에서 음, 물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된다. 근데 그 물질이라는 것이 100개 원소가 아니고 천, 천 개, 음, 101번서부터 천이 아니라 1번서부터 수소부터 어, 1000번째 원소 이걸 다 몽땅 섞어가지고 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더 여러 가지가 더 많고 얘기는 종류가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가 900개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1번서부터 1000개까지 음, 다 조합을 다르게 해서 에,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 인간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 세계에서 믿음의 아들들의 예배가 우주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같이 하보나 주민이 드리는 고귀한 찬미는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리, 이 완전한 이상을 만족시킨다. 필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같이 중앙우주의 이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상을 이루려고 산다. 그들의 바로 그 성품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뻐하지만 하보나 주민은 신의 아름다움을 크게 기뻐하며 한편 너희 모두가 살아있는 진리로 해방되는 혜택을 누린다. 하보나 주민은 선택하는 현재 운명과 알려지지 않은 미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중앙우주에만 특별히 있는 원주민의 진보, 곧 파라다이스로 올라가지도 않고 초우주를 통과하지도 않는 진보가 있다. 하보나에서 상급 지위로 향하는 이 전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도 좋다. 계속 읽어주세요. 1. 제1회로로부터 제7회로까지 바깥으로 가는 체험적 진보. 2. 제7회로로부터 제1회로까지 안으로 가는 진보. 3. 회로 안의 진보. 일정한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있는 진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나오네요. 음, 계속 읽어주세요. 화보나 원주민 외에도 중앙우주의 거주자는 다채로운 우주 집단, 그들 부류에게 그리고 창조 전체를 통해서 그들 부류에게 고문, 지도자, 선생인 자들에게
수많은 등급의 원본이 되는 존재들을 포함한다. 어떤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보나의 10억 세계 중에 어느 한 세계에서 어느 한 계급의 원본 생물의 줄기를 따라서 모습을 만들었다. 시간 세계의 필사자조차 하늘에 있는 이 원본 구체들의 여러 바깥 회로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아버지에 도달한 존재가 있고 출입 자격을 가진 자가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봉사 임무를 띠고 여러 우주에 여기저기 배치된다. 어떤 하보나 세계에도 도달 후보자가 발견될 터인데 이들은 중앙우주에 물리적으로 도착했지만 파라다이스 거주 자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자이다. 질문 음, 있습니까? 하버나까지 음, 올라갈 실력은 쌓았는데 거기서 턱걸이를 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파라다이스까지 예, 애를 올라갈 써야 수 되는 있어요. 거야, 예. 항상. 하버나 도착해가지고 계속 유급해가지고 음. 몇천 년 동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죠. 아, 공부를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아, 여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놀고 먹으면서 파라다이스 가는 게 아니고 15개 구체를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테스트를 다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바쁘겠다. 어? 잠자는 거는 있겠죠. 잠자는, 하루 만에 한 개 구체를 패스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죠. 1년씩 지낸다 그래도 음, 15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음. 여기에서 경쟁 같은 게 있겠죠. 그래야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생각엔 바라게 돼.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 3학년쯤 올라가면 구구단을 배우는데 어, 그게 그렇게 많아 보인다고. 그렇지. 예. 근데 그냥 이리 외고 저리 외고 그러면 나중엔 왜게 되죠. 달달 외게 되잖아요.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을 떨면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좀 빨리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그냥 어, 하면 돼요. 착실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한 무리의 성격자, 품위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데 이들은 중앙우주의 복잡한 지적 사무와 영적 사무의 세부를 관리한다. 신성하게 완전한 이 세계들에서 이들은 이 광대한 창조의 정상 운영에 자생하는 일을 수행하며 그 밖에도 공간의 어두운 세계로부터 영광으로 올라온 굉장한 수의 승천 인간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살피는 다채로운 과업을 수행한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체계에서 출생하고 인간을 완전에 이르게 만드는 승천 계획에 어떤 면에서도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필사 민족들에게 제시하는 성격자 분류에서 이들은 제외된다. 오직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의 주요한 집단과 너희의 살아남는 체험과 직접 연결된 계급들만 여기에 발표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궁극에 이르는 존재들, 갤럭시를 창조하는 일이라든가, 음, 은하 체계를 시작하려면 물력 조직자가 그 장소에 가서 꿈틀거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우리 승천하는 프로그램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 그건 너희들이 뭐 알 필요 없으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에는 모든 단계의 지적 존재의 생명으로 붐비며 그들은 거기서 상급 수준으로 신성의 실현을 이루고 최상의 의미, 궁극의 가치, 절대적 실체를 더욱 깨달으려는 노력으로 낮은 회로에서 높은 회로로 승진하려고 애쓴다. 아까 얘기한 그 아이러스. 물력 조직자가 갤럭시를 시작하는데 소용돌이를 개시하는 존재죠. 예. 물력 조직자. 패러다이스, 아이러스.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오거나이저, 물력 조직자들이, 어,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애쓴다. 승진하려고 애쓴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 갤럭시들, 뭐 사진 찍어 보니까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은하 체계가 뭐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뭐 앞에서 전등 같은 거 플래시라이트 싹 켜서 뭐 뒤다 보니까 끝이 없잖아요. 제임스 웹 가지고 이렇게 뒤다 봐도 어디가 바운드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각 그 은하 체계 중심에 슈퍼 매시브 블랙홀이라고 그러나? 거기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라시아서에는 그 가운데 있는 존재가 물질이 아니고 댄스를 시작하는 물력 조직자가 거기 있다. 근데 이게 1935년 전해진 논문인데 그 블랙홀이 갤럭시 중심에 있다는 얘기는 20세기에 와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요즘에 하는 얘기. 가장 어, 최근에. 최근에도 얘기하고 언제부터 블랙홀. 아마 2차 대전 후겠지.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은하책의 맨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했다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블랙홀이 뭐야? 옛날엔 그런 얘기 못 했는데, 블랙홀 얘기는 누가 제일 처음 했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 그 good question. 야, 누가 먼저 처음 했는지, 언제쯤 했는지. 아인슈타인 이후겠지. 그러니까 예. 스티브 호킹이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스티브 예. 호킹이 뭐 대부분 많이. 그 몸 잃은 사람, 스티브 호킹. 스티브 호킹. 응. 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보나에 10억 구체를 도는 게 그 사실은 전 570생만 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10억 구체를 다 산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한 건데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학적으로 볼 때는 하보나나 파라다이스는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대인데 무한대 플러스 10억 구체 10억 년이라고 1년씩은 10억 년이라고 해도 무한대일 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에 이르는 무한한 길에 가는 그 시점에서 보면 10억 부채도 그냥 무한대 플러스 10억, 100억, 응? 100억 년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무한대일 뿐이지 좀에야 불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10억 부채를 두는데 장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우주아버지나 최후자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뭐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결국은 언젠가는 하는 그 예, 그러니까 제도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저희는 이 유란샷을 읽을 때 너희가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무한을 이해하려면 직접 너희들이 파라다이스나 하부나 이런 데 와봐야 그 무한을 느끼지.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안달을 하면 안 되겠군요. 어, 느긋하게. 예, 지금은 굉장히 조급한데요. 예, 거기 가면 별로 안 조급할 것 같아요. 뭐가 느긋한 네. 거 안 좋다고. 아니, 느긋하지, 뭐, 지금은 조급합니다. 네. 군대 말로 세월이 좀 먹나? 마냥 버티고 있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성과를 냈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태도, 저도 방향이 하늘 방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중간에 탈락하는가 안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힘들다. 조금 뭐 한두 시간 해보고, 아이고, 힘들어.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응, 응. 그러면 안 되고. 느긋하면 좋은 것 같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5. 하보나의 생활. 유라시아에서 물질로 존재하는 초기 생명을 사는 동안에 너는 짧고도 격렬한 시험을 거친다. 저택 세계와 너희의 체계, 별자리, 지역 우주를 거치기까지 너는 하늘 가는 상물질 단계를 거친다. 초우주의 여러 훈련 세계에서 너는 진보하는 참된 여러 영적 단계를 지나가며 궁극의 하보나로 이동하기 위하여 준비된다.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너의 달성은 지적, 영적, 체험적인 것이다. 이러한 각 회로의 각 세계에는 성취해야 할 분명한 과제가 있다. 중앙우주의 신성한 여러 세계에서 생활은 너무 값지고 충만하며 아주 완전하고 충실하니까 그 생활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인간의 관념도 통째로 뛰어넘는다. 이 영원한 창조에서 일어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진화세계에 있는 물질인간의 직업과 온통 다르다. 하보나에서 생각하는 기법조차도 유란시아에서 생각하는 과정과 같지 않다. 질문 있습니까? 제발 그 유란시아의 삶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로 그냥 버티고 있으면 돼요. 끙끙거리면서. 견디면, 견디면 알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런데 여기도 계속 승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하라고 서로 발버둥 치니까 좀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을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그렇겠죠. 네. 예, 성취하려고 예. 애를 써야 된다는, 각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근육을 써서 자기가 일어서서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자기가 해야 되지. 네. 그냥 저기 유태인들처럼 끼워준다, 묻어간다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Standing together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예, 혼자서 걸어가야 돼요. 그게 외로울 텐데, 그러니까 동반자들이 같이 두 같이 명씩, 어? 어? 도와주고 말동무해주고 그러죠. 천사들도 예,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다. 같이. 또는 어, 뭐 하나가 먼저 죽고 다른 하나가 좀 뭐 5년 뒤에 갔다. 그래도 다 저기 상물실 세계 가서 다 기다리고 다 만나보고 여기서 나를 기다렸어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예, 예, 되게 반갑겠죠. 다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은 하지 아, 말되 천국의 화분에 올라가는 거는 남이 껴주는데 나도 유대인이니까 뭐 그냥 한꺼번에 봐주겠지. 봐주겠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발로 일어서서 쓰러져서 네 발로 일어서서 네가 그래 가라. 말이야. 너 혼자 가는 거야. 물론 동물 내주는 존재가 있긴 한데 천국은 혼자 가는 거다. 부부도 따로따로 가는 거지. 이거 나 안 기댈랍니다. 혼자 가야 돼. 누가 누구를 그래 기대는 말이야. 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런 예, 말이다. 그, 뭐, 하게 되겠지. 가면 좋은 일이 많을 테니까 많이 그래요. 배우고. 여기 일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 여기 너희들 얘기가 아니고 예. 너의 달성은 한꺼번에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의 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읽어주세요. 중앙우주의 규칙은 적절히 그리고 본래부터 자연스러우며 행동 규율은 멋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보나의 모든 요구사항에는 올바른 논리와 정의의 법칙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소는 합하여 유란시아에서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너희는 하보나에 도착할 때 처리해야 하는 방법대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자연히 즐길 것이다. 중앙우주에 처음 도착할 때 지적 존재들은 제7 하브나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영접받고 거기서 정주한다. 새로운 자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그들 초우주 으뜸 영의 신분을 이해하게 되면 제6 회로로 옮겨진다. 인간의 지성에서 진보하는 여러 수준을 이름 지은 것은 중앙우주에 있는 이러한 주선으로부터 유래한다. 최상위를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신을 만나는 모험을 위하여 준비된 뒤에 하늘 가는 자는 제5회로로 옮겨진다. 무한한 영에 도달한 뒤에 제4회로로 이동된다. 영원한 아들에 도달하고 나서 제3회로로 옮겨진다. 우주의 아버지를 인식하고 나서 제2회로의 세계들로 가서 머무르며 거기서 파라다이스 무리들에 대하여 더 익숙해진다. 하보나의 제1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세계 후보자를 파라다이스의 봉사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한으로 인간이 승천하는 길이와 성질에 따라서 그들은 차츰 영적 성장이 있는 안쪽 회로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 안쪽 회로로부터 하늘 가는 순례자는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고 최후 군단에 입단하려고 안쪽으로 간다. 배우군다. 질문 있으니까 여기 제 우주의 아버지를 배우려고 갔다가 미끄러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이 미끄러지는가 아니면 극소수인가 몇 몇 퍼센트 퍼센트인지 정도는 그거는 전혀 기록이 얘기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아예 기가 죽어가지고 힘든가 보지. 얘기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지. 아버지를 앞에 갔는데도 우주의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미끄러지죠. 그러면 제2 회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진화 세계에
다시 투입이 돼요. 1000년 동안. 천년이나. 예. 그래서 패스한 사람들은 되게 부럽겠다. 그죠? 진화 세계에 다시 가서 한번 끙끙 매고 그러는 투쟁을 계속 해보면 좋아, 좋을 뻔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많대요. 패스 못한 존재들이 더, 부럽긴 예, 부럽겠어요. 한 번 더 살아보는구나. 이번에 가면 내가 마누라한테 잘해야지. 누가 걸릴지 모르지만, 뭐, 자식들한테 잘해야 되지, 뭐, 이웃에 더 사회봉사를 더 많이 해야지. 어,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한번 다시 돌아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게요. 아, 그냥 가야 되는구나. 이 미끄러졌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죠? 예, 미끄러졌다는 그것만 해도 참, 그런데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음. 미안해서. 질문 있습니까? 아, 뭐 창피하고 그런 건 없겠죠? 미끄러졌다고 해서. 저기, 네? 아담과 이브 쪽으로 갈까요? 그게 몇 편인가? 이규영 선생님이 아십니다. 지난주에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80편, 80편인데요. 81편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 현대 문명의 그런가요? 발전. 예, 아, 하나 끝냈나요?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현대 문명의 발전, 팔리가스티아와 아담의 임무에서 예상했던 세상 개선 계획이 실패함으로 생긴 변동과 상관없이 인간의 진보와 종족의 발전을 재는 눈금으로 볼 때 인종의 기본 유기체의 진화는 종족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진화는 늦출 수 있어도 멈출 수 없다. 보라 인종의 영향은 계획했던 것보다 수가 적기는 했어도 문명의 진보를 낳았고 이 영향은 아담 시절 이후에 인류가 거의 100만 년 동안 100만 년 동안 이전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진보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질문 있습니까? 아담의 피를 받아서 잠깐 반짝였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받았는데도 적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음, 잠깐 음. 개선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래 그 영향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1. 문명의 요람. 아담 시절 이후로 약 3만 5천 년 동안 문명의 요람은 서남아시아에 있었고 나일강 유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조금 북쪽의 아라비아 북부를 가로지르고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투르키스탄으로 계속 뻗었다. 그리고 기후는 그 시대의 문명을 세우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아담 족속의 초기 이동을 그치게 한 것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있었던 큰 기후 및 지질학적 변화였으며 이것은 확대된 지중해로 그들을 유럽 방향에서 막고 이민의 물결을 북쪽과 동쪽으로 투르기스탄으로 빼돌렸다. 육지가 올라오고 그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그칠 때가 되어 기원전 약 15,000년 내 동쪽에는 아시아에서 산맥으로 서쪽에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숲으로 인하여 아직도 갇혀있던 안돈 족속의 문화 효소와 생물학적 비축을 제외하고 문명은 세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정체되었다.
기후의 진화는 이제 모든 다른 노력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을 버리고 더 진보된 동물 기르기와 농사 직종을 가지라고 강요한다. 진화는 느릴까 싶지만 무섭게 효과가 있다. 초기의 농사꾼들이 노예들을 아주 널리 이용했기 때문에 농부는 예전의 사냥꾼과 목자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땅을 경작하는 것은 천하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흙을 만지는 일은 저주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오히려 흙으로 수고하는 것은 모든 축복 가운데 으뜸이다. 카인과 아벨의 시절에도 목축 생명을 바치는 것은 농산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이 여겼다. 사람은 보통 사냥꾼으로부터 목자의 시기를 거쳐서 바뀌어 농사꾼으로 진화했으며 이것이 또한 안드 족속 사이의 산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흔하게 기후의 필요에 따른 진화적 강요가 부족 전체를 사냥꾼으로부터 성공적 농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곤 했다. 그러나 사냥에서 농사로 바로 넘어가는 이 현상은 보라핏줄과 높은 정도로 종족이 혼합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진화 민족들, 특히 중국인은 어쩌다 축축하게 된 씨나 죽은 자에게 먹을 것으로 무덤에 둔 씨가 싹트는 것을 지켜보므로 씨를 심고 농작물 지배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서남아시아의 두루 기름진 강바닥과 인접한 평화를 따라서 안드 족속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개량된 농업 기술을 쓰고 있었고 그 선조는 둘째 동산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과 채소 가꾸기를 주요한 직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아담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위쪽 경계에 있는 고지 전역에 걸쳐서 동산에서 개량된 밀과 보리를 심었다. 아담과 아담손의 자손들은 여기서 만나서 무역하고 사회적으로 섞였다. 생활 조건이 이렇게 강제로 변화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율의 인류로 하여금 식생활 관습에서 잡식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밀, 쌀, 채소로 된 식사와 가축의 고기를 섞어 먹는 것은 이 고대 민족들의 건강과 활력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표시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농사 짓는 것을 처음에는 더 천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음, 숫자가 적으니까 오랫도록 경험을 또 해야 되고 좀 힘들었겠죠, 초기에는. 근데 안드족속, 아담 자손들은 그게 빨리 변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냐? 칼리가 시대가 50만 년 전에 지구에 왔는데 음, 그 행성 영주의 목표는 음, 이 사냥꾼을 농부로 만드는 거예요. 예, 사냥꾼을. 그런데 어,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안 되는 돼서 거지. 반란에 가담되는 바람에 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담 예, 손하고 라타가 왜 그러냐 하면 사냥은 혼자서 다녀요. 남자 혼자서. 여자들은 어, 집에서 굴 속에 설거지하고 아이 뭐 기르고 배추 기르고 뭐 이런 채소 기르고 이랬는데 남자들은 혼자 그냥 따로따로 돌아다니니까 큰 뭐 사슴이랑 뭐 이런 거 돼지 멧돼지 음, 잡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사회생활이 없어요. 그치. 남자들이 지만 잘나고 어? 그냥 혼자 잘라고 혼자 잘났고 혼자 잘- 어, 네. 사냥해서 구워 잡은 거 혼자 불에 구워 먹고 아, 다리는 자기가 뜯고 나머지는 식구들 다 먹고 음, 어, 그리고 사회생활이 없으니까 사람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음, 예.
농부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렇죠. 예, 도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도시가 시작된 게 기원전 한 5천 년 된다 그래요. 완전 수메르 5천년 지방에서 수메르, 첫 도시가 생겨나요. 우르, 예, 그쪽에. 예, 우르, 뭐, 우르크도 예, 있고, 키시, 키시, 나가시, 그 나가시. 6개 도시가 있어요. 수메르인들이 음, 어, 만든 도시가 한 음, 대여섯 개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별 발전이 없어요. 이란 그쪽이잖아요. 거기 그거는 다이내믹한 거를 질문하셨는데 예, 똑같은 존재들이 계속 짓고 있는 게 아니고 기원전 5천 년서부터 이동을, 그 땅의 거주민들이 많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 안드 족속들이 차지하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델타 지역 거기에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가 자꾸 외부에서 어,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니까. 샘족 샘족이 막 음, 몰려들어요. 처음에는 물리쳤다가 그 샘족의 그 사르곤 아, 대제, 사르곤 왕, 사르곤 1세가 다 정복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안드 족속이 아닌데 영리한 사람이었네요. 쌀곤. 그 사르곤이 안드족이었는지 어쩐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피를 많이 받았는 모양이죠. 그래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너그러웠잖아요. 사람들한테. 너, 그 사람들이, 수메르 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수메르 사람들이 정복당한 거는, 상비군이 없어서 그랬어요. 상비군이. 예, 바빌론의 사르곤 왕은 상비군을 만들어서 상비군이라는 게 아, 전문 전투하는 사람. 군인의 군인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군인들을 많이 양성해서 수메르에 있던 6개 도시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지도를 좀 볼까요? 아,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예. 전투를 하고 그랬는가? 지도를 보면 좀 생각이 발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자. 수메르 얘기 나왔네. 여기 지도가 보입니까? 예, 이걸 열람. 더 커지나? 그렇지 않네. 5천 년 전에 이게 페르시안 걸프고 5천 년 전에는 이 우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해변가에 있었는데 자꾸 실트, 그 흙이 쌓여가지고 지금 해안, 교수님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인가요? 어디쯤인가요? 여기가 위치가? 수메르. 이게 페르시안 걸프고, 아, 페르시안 걸. 예, 예, 이게 이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여- 알파벳에 엡실란, 그리스 알파벳에 엡실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왼쪽. 여기가 이 어디쯤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예, 이 여기가 좀 중동에, 중동. 큰 지도에서 좀, 바그다드, 바그다드, 이락에 있는 적이에요. 이락이랑. 아, 이란하고 저 이란은 사우디가 여기서, 만나는 여기 공간이 적혀 있죠, 엘람? 남. 어, 이란하고 사우디 걸프 이게 걸프지요. 카인의 아들 페르시아만. 카노가 이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네 아들 카노. 엘람이란 도시를 일으켰다고. 카인의 아들. 가인의 아들 카노,
카노의 아들 카인이 어? 이 엘람이라는 도시를 일으켰다고. 그 이브한테 뭐 상징 엘란이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지금의 이란이에요. 헬라니. 엘란이 예, 지금의 이란이죠. 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얘가 330년쯤에 이 수사, 이게 더 자세한 게 없네. 다른 걸 한번 대답볼까요? 다른지도 여기 요 부분만 아주 딱 내놔서 좋긴 좋은데 옛날에 제2동산 자리가 이락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락. 이거가 이란에 나을까? 아니면 요게 낫겠네. 요건 좀 더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그건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우리 막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태어났죠. 우루 여기가 우르가 여기 있고, 처음으로 예, 도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첫 여기에서 도시예요. 이게 여기에서 옮겨갔어요. 우르, 어, 키스라가 아마 키스라는 걸 이렇게 키스가 여기 있네. 그 음,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삼자인데 이렇게 늘어진 삼자가 돼가지고, 요 두 강이 만나려고 하다가 다시 넓어지는데 그 좁은 병목이 세컨 가든, 둘째 세컨 가든. 동산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좁은 거기에다가 이제 적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겠죠, 그게. 예, 여기 바빌론이 예, 제2동산에 성을 거기다 쌓았겠죠. 예. 아직 숫자가 적으니까 큰데 퍼지면 근데 여기 힘들잖아. 자꾸 포리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사르곤이, 살고는. 여기를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살고는 진시황이 전국 시대에 무슨 위연초 뭐 6개 도시 국가들을 먹어버렸어요. 통일했죠. 압축해서. 예,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사르곤 왕이 여기를 다 6개 도시 국가들 점령해서 그 바빌론 유수할 때 예, 바빌론이 거기 나와 있는 그 예, 위, 여기 요, 요 바로 그쪽으로 끌려가는 위가 건가요? 유대 그 아, 민족들이요? 유대민족들이 유대민족들이 유대민족이 여기로 붙잡혀가지고 2만 바빌론으로 명이 여기로 붙잡혀가서 얼마 동안 있어서 바빌론 강가에서 35년 동안 슬퍼 죽겠는데 노래 너희 부르려고 노래를 부르 사람들이 자꾸 엔터테인 하고 싶었어. 너희들 노래 불러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 어쩌고 그러고 슬픈 노래만 부르겠지. 왜 안 불러? 거기서 불러. 리버스 리버스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노래인가요? 그런 아니, 그 얘기예요. 노래가 굉장히 포로로 슬픈 잡혀온 노래가 사람도 있는데, 억울해 그, 죽겠는데 슬퍼요. 그 노래가 이 바빌론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유명한 노래 친구예요. 예, 예. 난 니들 모르겠어. 노래 좀 불러봐라 심심해. 한번 텔레비도 조금만 없고 불러보세요. 텔레비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데 니들 나서 노래 좀 내가 아는 불러봐. 노래인가? 리버스 바빌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다 그거. 죽겠다 이거지. 힘든 처량해 죽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래 우리는 말이야.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러느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 예. 유대인이 더 고생했어요. 한국 사람이 더 고생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 너희들 가서 좀 보고 배워라. 그렇죠. 너희들은 아직도 사냥하고 화살로 뭐 어. 사슴 잡고 그거에서 안 되고 여기에서 어디로 갔죠, 이 사람들이? 너가 여기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어 사이러스 어, 킹 사이러스. 사이러스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어, 다 정복해가지고 와 모르잖아요. 보니까 이 바빌론이 여기로 2만 명이 붙잡혀 가는데 음, 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이나 지어라. 예. 예, 너희들 다 되게 돌아가서. 너그러운 사람인데 예, 그렇지. 무슨 피를 받았죠? 거기에 이게 배반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아 그래요? 예, 가인이 아담의 피를 받고 있잖아. 그렇지. 절반이. 절반을 예, 그래서 아, 여기서 남동 쪽으로 바빌론의 가인의 이게 피를 받고 아, 엘람이 한 이쯤 있어요. 여기는 가인, 이치도에는 가인은 저기 이브가 바람 펴서 난 아들 아닌가? 예, 예, 맞아요. 그래요. 아담 피는 없죠. 이브 피지, 이브 피. 아담의 피는 없고 이브의 피가 절반이 음. 들어가 그렇지, 있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부 어머니가 참 고생.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영국 사람들이 이 조각을 떠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알람무가 엘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을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지도로 보면 와서 이쪽이에요. 지도로 보면 아, 여기 가서 함락을 하는 장면이 돌로 새겨놨어요, 이 사람들이. 아. 근데 음.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었어? 이쪽으로, 여기 그쪽 지중해 동쪽 해안으로. 나는 이쪽으로 생각했어. 아니, 이집트로 갔잖아요. 가나안으로. 아나 예. 아니 가나안이 레바논을 얘기해요. 레바논이 음.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말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말고 그 요셉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갔죠. 애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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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아닌가? 애굽으로 그게 거기로 갔잖아요. 요셉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래서 난 자꾸 이쪽을 생각했어. 졸단 리버. 요셉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요셉이 이집트로 여기가 에집트가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어, 이란이라 이락은 여기 있다고. 뭐 거기가 거기네요. 비슷한데. 근데 지금 그 방금 본 지도의 그 영역이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인가요? 바빌론. 여기가 이란 메소포타미아 이란 해안이에요. 예. 이란 여기 엘람은 이쯤 있고 우르는 여기 있고. 음, 근데 예수님이 아, 오신 거는 음, 어, 이 여기 그쪽에 이쪽이 아프리카도 연결되고 유럽도 연결되고 낙타 타고 뭐 어 여기 그다음에 이쪽으로 아 터키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까지 연결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인디아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예, 예, 인디아는 좀 더 이쪽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3대 대륙을 3대륙 유럽하고 아프리카 아프리카하고 소아시아 어, 거기가 여기가 거기가 중심인 거다. 미가엘이 여기 딱 점을 짓고 여기 가야 딱 되겠다. 오셨어요. 근데 여기는 장사꾼들만 왔다 갔다 하지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상도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 그래서 로마로 그 가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예, 예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죠. 네가 이리 와 임마. 멜기세덱이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네가 이쪽으로 와. 멜기세덱이 여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아, 그래요? 예, 멜기세덱이? 어. 근데, 레바논은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페니키아. 예, 지금은 레바논 또는 조르단. 요단 예. 레바논. 근데 여기 그래가지고 호수인 것 같다. 사람들을 가르쳤어. 아브라함을 가르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선교사들을 몇천 명, 만 명인가, 예, 아브라함이 그 다 보내요.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똑똑하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낼 물주가 선세. 됐지. 근데 이제 멜기세덱은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 하늘 사람이라 그렇지. 캐칭만 해야 돼. 예, 예수님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응. 수고는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 선교사를 보내는 돈을 댄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하고 에집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동네라 여기서 서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예수님도 아기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어, 일단 교육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가 잘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유명민이라. 유목민이란 밥을 굶으니까 여기 이집트로 가서 일단 가르치는 외국에 건 나중에 가르치고 잘못하다 굶어 죽게 생겼다 싶어서 여기를 이집트로 가서 어, 요셉이 갔죠. 11번째 예, 아들. 예, 여기서 몇백, 400, 한 50년 동안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다시 와서 이스라엘.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거기가 필요했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유일신 개념은 정착이 안 됐어요. 내가 보기에. 지난번에 그 바이블 그거는 스타디 하면서 내가 느꼈는데 어, 요셉을 이 에집트로 보낸 것은 거기에 아케나톤. 아케나톤이 그 이집트의 어, 왕족들에게 어. 유일신 개념을 그래서 심어줬거든요. 그걸 받으러 간 것 사건이 같아요.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몇 년을 더 보냈을 수도 있었다. 알렉산드리가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리아, 예. 아,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나는 저기 관광 네, 네, 공부합시다. 누구야? 진저 밀러. 어, 이따가. 저기 가서 이야, 헬로. 여기서 아, 알렉산드리아까지 자동차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못 갔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구경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못 들려봤어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몇 년을 보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죠. 교수님 이쪽으로 여행 가면 좀 감회가 깊어요. 어때요? 여기 그 뭐 아케나톤이 거기 한때 가르쳤다 그 얘기뿐이지 뭐 어, 감명은 그거는데 하도 오래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아케나톤,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카이로에서 밑으로 그 임금들 누구 무덤이냐? 아, 투탕카문 예. 무덤이 최근에 이집트. 발견돼서 거기 구경 갔고 근데 내가 그 요셉이 이집트로 보내신 것 같아요. 유일신 개념을 여기서 거기서 얻어왔거든요. 공부하라고 배워오라고. 그게 제일 참,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들을 보내고 뭐 선생들이 이 총구석에 나사렛 예, 갈 수 없으니까 예.
유대인들이 에집트에 가서 좀 배워라. 예. 사냥만 하던 사람들이 가서 어, 굶어 죽지 않고 음.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든 것은 이집트에 가서 보내가지고 노예 기후 변화 생활을 때문에 하면서 노예, 예, 농사가 예. 안 됐고 그 유일신 개념 배우라고 거기 율신 가서 개념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가서 좀 힘들겠지만 우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예, 가서 율신 개념을 예, 엘로힘을 배워와라. 예. 그 유태인들을 보낸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예. 유라시아서는 꼬집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죠. 이렇게 툭 보고 알아야죠, 우리가. 지도도 있고 그래야 이게 돼. 버스로 뭐 한 12시간 가야 되는데 예, 옛날에는 뭐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변가를. 참 고생 많이 한 민족이에요. 거지같이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배를 곪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답답해. 십자군이 왜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 공격하지 않았냐. 예루살렘 십자군. 어. 십자군을 처음에는 육로로 왔다가 민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먹을 거 내느라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에집트의 이 북쪽 해변가로 가서 어, 정박사람들이. 배를 정박하고 그다음에 육로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몽땅 사람들을 죽이고 네. 예루살렘에 뭐 기독교인도 살고 유대인도 그래서, 살고 아랍 사람도 살았는데 그냥 네.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내가 항상 궁금한 것은 음.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 저기, 아담 손의 자손들이 어디에 왔었죠? 아담손의 자손들이 예, 375명인가 275명. 그건 지중해 이쪽 멀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모슬렘들이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여기 여기 그분들이, 여기 예,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예, 여기가 지중해네. 그리스 종교를 예수님 돌아가고 여기 나서, 크레테 섬이 여기 있고 아, 거기군요. 여기에 아담손의 자손들 예, 375명이 예. 여기 크레테로 갔다. 그래서 이 문화를 여기 이탈리, 로마에서 뺏겨갔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 크레테에서 그리스로 영향을 주고 그리스 사람들이 또 지중해 전부 다 퍼져가지고 여기서 퍼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디에? 이쪽으로 가. 러시아는 이쪽이고 그래서 러시아 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나는 여기 있었잖아요. 유크레인하고 키예프, 벨라루스의 민스크 여기 가서 아, 월드뱅크 컨설턴트로 가서 그래서 간 적이 그 있는데 예수님 이 벨라루스가 이게 러시아 말로 벨라루스 화이트 러시아라는 아, 뜻이에요. 샤? 백제 백개 러시아. 백제 러시아 그래서 여기 벨라루스 사람들 보면 피부가 무지하게 하얘요. 백인들보다 더 하얘요. 음, 쭉 백러시아라고 부르는 데가 벨라루스인가 예, 보네. 예, 예. 백러시아라는 게 자, 벨라루스를 얘기해요. 이게 백제 러시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언제? 어? 한국전 있을 때 있었어요. 그런지도 예, 모르지는. 예. 그래가지고는 북쪽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남쪽에는 또 남쪽 민주주의하고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음.
폴란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성품이 한국 사람 비슷해요. 폴란드하고 그 위가 근데 바로 옆이 자꾸 젊은이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젊은이가 바로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바로 밑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생한 것 같아요. 젊은이한테 아, 점령당해가지고. 히틀러가 저기 누구냐, 벨라루스, 스탈린하고 예, 협상을 해서 폴란드를 반반씩 먹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배반당해서 스탈린이 음, 막 방송에서 폴란드 사람이 일어나라. 음, 그래서 일어났더니 음. 독일하고 반 나눠가지고 아, 싸웠어. 가려고. 독일 사람들 물리치느라고 싸웠더니 러시아는 가만히 있고 나중에 독일하고 협상해서 이거 반씩 갈라먹었다고. 근데 폴란드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니까 쇼팽 피아노 음악이 막 나오고 있고. 예, 근데 말하는 투 이런 성격 같은 게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좀 기가 죽어 있었어요. 많이 예. 배반당하고 그런 경험이 많아서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케이. 지금 오늘 시간이 다 참 된 것 느낌이 같아요. 비슷하다. 이 질문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훑으니까 좀 근데 이거 생각이 잘 된다. 지도 지도가 투명한 동그랗게 것 같아. 나와서 예. 보기 좋으네. 넓적한 게 아니고. 아, 지도를 보기 잘했습니다. 아주. 예, 예, 예. 예, 이해가 많이 됩니다. 예. 음. 근데 자, 유대인들을 계속 붙잡고 간 것이 유신 개념을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 왕가가 이렇게 TV에 소개되는 거 나오는 거 보면 그 유일신 개념,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것이 공주들이랑 안에 왕가에 있는 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공주들이 공주하고 왕자하고 결혼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으니까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젊었을 때 모세의 예, 여유가 있으면 아, 여기 유럽 여행을 한번 좋아해요. 네. 좀 갔으면 지금 좋겠어요. 또 갔으면 좋겠는데 이 자꾸 여러 가지 잡균들이 막 전쟁이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예, 생겨서 작년에 한국 갔다 오고 유럽 갔다 못 오고 갔어. 온 아, 다음에 감기 독감이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그래 안 내가 걸리는데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런다고. 나이가 들어서 예, 그런 그래서 거겠죠. 해외여행을 삼가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그죠? 다행히.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에집트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이비 때 그쪽으로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친척들이 그 두루마리를 줬잖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뭐야, 이거는 지도가 아니고 표본 그림이다. 이게 되게 정신없이 막 그려놨네. 더 멋있게 한다고 그런 거 이러나. 이걸 뭐 하는데요? 이렇게 뿔떡뿔떡 올라온 게. 아, no.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한테 전화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요? 진전애가 어디요? 아, 저기다. 김전애가 파이널스트. 파인하우스구나. 자, 그래서 전화 전화했나 걸어봐. 봐. 아니, 아까 걸어서 얘기했어. 우리가 전화했느냐고 물어봐. 어, 그랬더니, 내가 아마 미스테이크 했는가 보다. 나는 어, 하지 않았는데 어, 손이 스쳐 나갔는가 어, 보다. 어. 음. 자기네는 옆에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그 집이 되게 좋은 거야.
언제 거기 카페트 1200벌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래 있겠지? 근데 이 사람, 아떼에 들어온 사람은 오래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워셔 드라이를 가꾸를 짜서 집어넣고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저께 그거 칠하는 거 있지? 코킹하는 개판을 해놨어. 다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말이에요. 이래가 버티지 못하는 거야. 남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가 꾀병을 부렸어.